제가 짤짤이쇼 나가서 음. 갑자기 표절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진중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언제입니까? 2016년도잖아요. 이때 이미 우리는 진중권 석사논문 표절을 잡은 정도가 아니라 그 피표절자, 그러니까 진중권이가 베낀 논문의 아들하고 우리가 이 소통을 해가지고 진중권을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했는데 넘어갔던 사건이에요. 그래서 이것만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은 이 진중권이 베낀 논문이 유리 로트만이라는 이제 러시아 기후학자인데 지금은 이제 이 사람이 에스토니아 공화국으로 돼 있어요.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. 근데 이분은 돌아가셨고 진중권 베낀 사람은 장남인 에스토니아 역시 소재의 대학 교수이자 교육장관이에요. 교육부 장관. 에스토니아 공화국에. 그래서 미하일 로트만이라는 아들인데 우리가 아들한테 왜냐하면 서울대가 이 미학과가 조사 안 한다 그러니까 표절 피해자가 얘기하면 조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. 이 한국에 있는 진중권이라는 자가 당신 아버지 논문을 90% 베껴가지고 논문 썼다 해서. 그래서 우리가 이게 로트만 교수하고 이렇게 소통하는데, 요때 진중권이가 우리가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여가지고, 이것들이 뭐 우리를 정치적으로 괴롭혀 이래가지고, 자기는 정치 문제 안 끼겠다 해서 넘어갔던 사건이에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진중권 논문은 이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. 근데 뭐, 검증 하나 많아. 우리 지금 여기 다 올라와 있어요. 진중권의 이 논문 표절, 우리 이 모든 재료가 올라와 있는데. 사실 논문 네. 표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는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. 미국에서 논문 표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잣대와 지금은 제가 한국 잣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귀국해가지고 2007년 대선 치를 때 그때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구나. 그때 왜 그랬냐면 대선 그때 전략기획팀에 있으면서 제가 정동영 후보의 이제 논문 표절 영국 당시에 그 80년도에 이제 석사 논문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컴퓨터 작업화 되기 전에 이렇게 타자로 쳐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. 논문집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잡았냐면 국회 도서관 같은 데 다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MBC 50년산가라는 기존에 한국말로 나온 그 글을 거의 인용부 없이 다 번역해가 옮겼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논문 잡아내는 뭐 이제 표절 킬러인가 여기 프로그램 돌려도 안 잡혀요. 왜냐하면 그 한국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 영문화 작업이 돼서 이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. 근데 그걸 다 잡아내가지고 한 달 넘게 해서 잡아내서 논문 표절이라고 잡아냈다. 정동영 그때 이명박 그 후보가 원체 그 비리가 많다 보니까 허물이 많다 보니까 그걸로라도 물타기 하려고 갖다 줬는데 근데 우리 당내에서 당시 전략팀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,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. 우리 쪽에서도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같으면 우리 미국 같으면 논문이 날아가는데 한국에서는 2007년 당시에 이 정도면 다 한다 그래서 결국은 원희룡 의원이 당시에 그때 예산인가 뭐 국감 할 때 그걸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그걸 문제를 좀 지적했는데 거의 기사도 잘 안 나오고 그냥 단신 처리되고 끝났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 이후로 이제 나오는데,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국에서 학위받은 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기준이 약했다.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제가 짤짤쇼 나가서 얘기한 대로 한 논문 표절 분량이 한 20% 30% 뭐 그런 정도가 상당히 많아요. 그런 정도가. 근데 제가 그 중에서 거의 70% 80% 90% 표절을 기록한 자들이 이제 진중권, 이번에 정무일비서 갔던 전희경도 네. 문제가 많다 보니까. 네, 전희경. 그리고 낸실행. 그리고 이번에 김건희, 그 정도요. 그런 거 이제 악질 표절이라 그러는데, 나는 뭐 나머지, 예를 들면 사실은 뭐 김건희야, 뭐 학자야, 그냥 차라리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, 나 잘못했다고 반납하면 끝나는 문제인데. 이재명처럼? 예, 그래도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, 전희경도 반납을 했어요, 사실. 반납했어요? 예, 근데 이제 진중권이는 학자인 척을 하고 다니니까, 이건 심각한데, 이건 뭐 거의 90% 표절이거든요, 이거. 이분은 석사학위만 가지고 교수하는 거 아니에요? 석사학위만 가지고 나죠. 근데 그 석사학위 논문도 이렇다고? 네, 석사학위 논문이. 석사지. 석사 2개 갖고 있잖아요. 석사들. 나도 석사학위 2개인데 난 미국에서 받았는데. 잘 알겠지만은 석사학위 갖고 교수하는 거 정말 그렇죠. 이건 누가 밀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그 석사 논문이 이 모양이라니까. 야, 근데 이런 자가,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게 옹호를 하는데, 진짜, 내가 참, 이거 더 말하기도 싫고, 뭐 이런 논리예요, 이런 논리. 이제 주로 이제 이른바, 윤석열, 김건희 이제 빠는 쪽에서 하는 논리인데, 아니,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김건희를 수사했는데, 그때 못 잡아들였으면 무죄 아니냐 그러는데, 아니,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잖아. 그때,
그럼 문재인 정권 때 무죄를 선언해 그것도 아니고 진행되는데 이제 진중권이 그런 논리를 펼치더라고. 아니 이거는 사실은 좀 공색한 게 사실은 그 정치 평론하는 분이나 진종경 교수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이제 변희대 대표도 여기에 이제 관련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논리를 어떤 특정 진영 편을 들려고 하다 보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을 좀 편을 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평론을 하고 바깥에 시사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바른 얘기를 전달한다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잣대가 흔들려 버리면 이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 그 BBK, 다스 이런 문제도 특검까지 했는데도 죄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10년 훨씬 지나고 난 뒤에 또 밝혀지잖아요. 그렇죠. 똑같은 그러니까- 검사가 윤석열에 예. 그러니까 똑같은 김건희 여사 의혹 부분도 우리가 뭐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 그 패널들라가 제일 공색해 보이는 답변이 뭐냐면 이제 정권 뭐 100일 됐는데 이렇게 흔드냐 하는데 그거하고 이건 별개다. 아니 이거는 명확하게 이게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형사적인 문제라면 이거는 짚고 넘어가고 가는 게 맞고 대통령만 형사소출을 안 당하는 거지 영부인마저도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한 건 아니잖아 국민들이.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 아들들도 과거에 잘못하면 다 처벌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이걸 선제적으로 더 국민 눈높이에 사법적인 이 잣대보다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대서 우리가 이 부분을 검증하고 무죄가 있으면 죄가 없으면 없다고 밝혀야 되고 아니면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가는 게 맞지 이걸 덮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. 언제가 그랬다면 정권이 바뀌고 나오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맞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다음에 대통령이 되시려면 지금 아직 대통령 선거가 4년 반 남았을 때 지금부터 그걸 다 털고 가야지.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여의 배우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게 이제 사실 지난 대선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쳤던 게 뭐냐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털 건 털었던 거거든요. 하도 뭐 그 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얘기는 좀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도 다 그렇게 털고 가는 게 맞지 극렬 지지층 둘러싸고 그다음 힘으로 내리누르가 당내에서 그 부분을 반대파들 다 목소리를 죽여가면서 그냥 밀어붙여가 나가면 나중에 결정적인 판에서 결국 부메랑이 더 돌아온다. 뭐 저는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. 저는 이거 대선 때 시폭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때 이 김건희 문제와 이재명 문제가 양쪽이 같이 겹쳤었지 않습니까? 그게 예. 지금 같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맞아요. 그때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 얘기하는데 저는 둘 다 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객관적으로 맞지 않았겠어요?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김건희 쪽과 이재명 쪽을요 거의 시소에 올려놓고 하루는 저거 터뜨리고 하루는 이거 터뜨리고 누가 정권 잡을지 몰랐다. 균형을 딱 맞춰가면서 폭로가 되더라고. 그러면서 둘 다 안 죽는 선에서 대충 덮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, 이게. 결국 제일 나쁜 놈은 검찰이네. 그렇죠. 저는 검찰이 장난쳤다고 봐요. 적당하게 그냥 터트리고 적당하게 덮으면서 양쪽 다 완전히 끝장 안 내고 그러니까 수사를 안 한 거야. 그러니까 이 진중권 말대로 야 문재인 때 문제 없었던지 않냐? 문재인 때 검찰이 똑바로 안 했어요. 그냥 김건희도 똑바로 수사 안 했지만 이재명 쪽 똑바로 수사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 대장동 수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? 아직도 하고 있어야 되는 수사를 아직까지도 안 끝났어 그거. 민주당에서는 대장동, 백현동 이미 털어가 끝났다 그러는데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. 계속 가고 있어 계속 지금 거. 결국 계속 할 거예요. 예. 그리고 현재 가장 쉬운 사건부터 지금 검찰이 치기 시작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검찰도 눈치를 보다가 결국 그 영부인 건이나 이런 부분도 견디다 못 견디면 저는 검찰이 먼저 나서서 움직일 거라고 봐요.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지금처럼 지지율이 저렇게 힘이 없고 지지율이 낮으면 검찰 중에도 다음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면서 튀어나오는 사람이 한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, 상상력으로. 자, 그래서 오늘 좀 준비한 것들 좀